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이제 지금 6월 16일 장 마감 직전의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우리 삼성전자가 일단은 좀 갭상승을 출발해줬는데 일단은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종가가 마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한 모습으로 일단은 장이 마감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장중 장 초반에는 어땠죠? 급락이 한 차례 나오죠. 제가 오늘 한 차례 저점이 나온다고 언급을 드렸었고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드렸는지 설명을 좀 드림으로써 앞으로 한 차례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 우린 요 구간을 또 한번 모아야 된다, 추가 매수를 꼭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우리 주주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해드리는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아까 일본 금리가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더 남아있는지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다 저 이거 영상 촬영하고 응급실에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김교수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왜 빠졌는지 좀 아실까요, 주주 여러분들? 일단은 어제 새벽장에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미국장은 지금 굉장히 좀 올랐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야간 선물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숏 포지션을 가져갔어. 그래서 숏 포지션을 인해서 이 가격을 맞추기에 어느 정도 조정을 줬고, 기술적인 낙폭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일정들에 있어서 숏 포지션을 잡으면서 오늘 장초반 리스크를 미리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후 들어서 이 저점을 찍고 나서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았냐, 바로 롱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거의 1조 가까이. 이거는 주가 상방에 베팅했다라는 뜻이고, 이제는 앞으로 숏 포지션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엄청 글로벌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어차피 올라가는데 시원하게 상승은 언제 나오는지도 이따가 영상 마무리 부분에 언급드리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예상했듯이 장초반 급락 중이다, 매도 사이드 카만의 조정은 아니지만 어제 지지 매물대에서 기술적 리바운딩 구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9시 5분에 언급드린 영상이고, 그다음에 신규 진입하려는 추가 매수하려는 비중의 50%만 일단 들어갈게요. 왜? 아직 일본 금리 발표 전이고 나머지는 발표 이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일정들이 있어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자, 삼성전자 33만 5천원 이탈시 추가 매수, 하이닉스 230만 이탈시 추가 매수,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33만 5천원 이탈 여기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리바운딩 구간 바로 V자로 나오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 맞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230만원이라고 언급드렸는데 228만원까지 좀 떨어지고 여기 이탈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면서 지금 얼마? 237만원까지 올라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전저점 매물대를 보면서 제가 항상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금리가 또 어떻게 나왔냐면 0.75에서 1% 인상했다. 0.25bp 정도 올랐는데, 원래는 솔직하게 제가 왜 50%만 일단 들어갔냐면 만약에 0.5bp 정도 인상이 나왔으면 추가적인 한 차례 급락이 나요.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터지면서 그때 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언급드렸는데, 일단은 0.25bp까지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수치까지만 일단 인상이 돼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일단은 선반영된 악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31년 만에 굉장하게 1%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시장이 보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예상치와 얼마나 차이가 났는가를 봐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건 0.5bp 인상이었는데 아니고 0.25bp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좀 오후장 들어서 충격적으로 더 빠지진 않았다, 이렇게 언급드리고 싶고, 실제 시장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BOJ가 시장 예상대로 움직였지만 엔화를 크게 올릴 정도로 매파적인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우려를 분명히 두려냈지만 여전히 매우 점진적인 진축 경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완화적으로 유지했다는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서 청산까지 가지 않고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아직 굉장히 좀 큽니다, 주주 여러분들. 이번 금리 인상만으로도 엔화 강세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연 1% 금리와 연 4, 5% 금리 중 어디에 돈을 넣겠습니까? 당연히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돈이 갑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금리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는 일본 금리가 0.25pp 인상만으로는 글로벌 자금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요소고, 그다음에 일본 종시도 같이 한번 보게 됐어요. 니케이 지수도 지금 발표 나오고 나서 0.55% 정도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긴축은 맞지만 기업 실적이나 유동
변동성을 크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 자체를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는 일단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다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우에다 총재가 일단은 뭐 간지라는 입원 중인데 일단은 회의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단 당장은 안 나올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은 한 4분기 정도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1.25%까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고 발언들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퇴원을 하고 이 우에다 총재가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강하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또 추후에 강하게 나온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또 한 차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 금리에 대한 악재들은 일단은 끝났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 김 교수님 오늘 그러면 다 50%가 아니라 100% 다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제가 왜 나머지 50%는 안 들어갔냐면 오늘 결과 자체를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이 불확실성을 관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으로 앞으로 나올 일정들에 있어서 항상 실시간 수급을 보면서 금액 비중까지 맞춰드리면서 제가 오늘도 정확하게 맞춰드렸잖아요. 아직 2개의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은 내일 6월 17일 뭐가 있냐면요,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미국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보는 지표예요. 미국 경제의 약 70%가 소비가 차지를 해요. 소비가 가면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금리나 기대감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이 경제 지표들을 다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일단은 예상치가 일단은 0.5%라고 일단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전처럼 계속해서 미국 증시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높게 나오게 됐었을 때, 그러면 우리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고용지표. 이때는 ADP 고용지표가 상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때는 비농업 고용지표가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만약에도 내일도 이 상회가 하게 됐었을 땐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50%를 일단은 챙겨 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6월 18일 뭐가 있습니까? FOMC 금리 결정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금리 인하는 끝났고 일단 금리 동결이라고 우리 주주분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고금리를 일단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그 회의 당일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만 나오게 되더라도 미국이니까 충분히 외국인들의 투심이 약해지면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 주주분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FOMC 의사록을 보게 됐었을 때 easing virus라는 단어가 있었죠. 금리 인하라는 내용을 아예 삭제를 시켜버렸다고 했어요. 삭제를. 그러면 그만큼 어느 정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겠다라는 신호를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결국에 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가져가고 결국에 6월 19일부터는 오를 일만 남아있어요. 오를 일정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일정들에 설명드리기 앞서서 나는 오늘 추가 매수를 못했다, 김 교수와 함께 이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김 교수와 함께 대응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단기적인 저점과 고점 그리고 신규 진입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우리 삼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장기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6월 17일과 18일 날에 대한 이 악재를 보고 나서 나머지 50%를 어떻게 대응할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못하신 분들은 100% 일단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이런 부분까지도 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리면서 그리고 시장 공부를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오늘 장중에 아픈데도 이렇게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악재들은 6월 18일이 끝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6월 19일부터 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제적인 이 조정들, 이때 경제적인 조정들과 이때 경제적인 조정들은 단기적인 조정이어서 금방 떨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흔들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면 6월 19일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타결함으로써 사실상 종전 합의가 되고 6월 19일날 뭐 한다 했죠? 서명을 한다고 했어요. 주주 여러분, 종전 관련 최종 서명 이슈예요. 자, 여러분, 아파트 계약 날짜를 잡았다고 집을 산 게 아니죠. 실제로 도장을 찍고 잔금까지 처리해야 확정입니다.
지금 시장도 똑같아요.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이 됐었어요. 이런 갭상승 어제, 그리고 이때 갭상승, 종전에 대한 기대감였기 때문에 종전이 나왔다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트럼프의 직접적인 이 서명이 있고 유가가 떨어지고 이 원달러도 지금 원달러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지금 한 1512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1440원대까지는 좀 떨어져야지 굉장하게 외국인들이 투심이 살아나서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았던 이 전쟁 이슈들이 아예 해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또 뭐냐면 MSCI 반기 리밸런싱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랑 스페이스X랑 좀 연관지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영문 기사가 있어요. 이 MSCI 반기 리밸런싱은요, 이 MSCI가 모건 스탠리 그거거든요. 전 세계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예요. 쉽게 말하면 펀드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기예요. 한국 비중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한국 대형주로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 거 우리 주주분들 아시잖아요. 여기 영문 기사를 읽어보면 Korea's weighting in the MSCI emerging market index was sharply raised from 15.4%에서 21.7%로 급격하게 늘었다. 그래서 최근 MSCI EM 지수 비중이 크게 상승했고, 또 밑에를 보시게 되면 6월 말쯤에 중요한 변곡점이 또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매수세가 자동으로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약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스페이스 X 때문에 그랬어요. 자, 스페이스 X 때문에 빠져나갔던 코리안 자금들이 다시 리턴 되돌아온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였기 때문에 글로벌 기관들은 투자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자산을 현금화를 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장에서 빠져나간 현금화였죠. 그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대형주에서도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초대형 IPO가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했는데, 그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MSCI 리밸런싱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쯤에 진짜 중요한 변곡점, 중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돈이 다시 들어오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거에 맞물려서 6월 25일에 뭐가 있냐면, 저기 달력이 여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실적과 수급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삼성전자를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얘긴데요. 자,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하면 반도체 업계의 중간고사 성적표예요. 여기서 HBM 수요, 디램 가격, 낸드 가격, AI 서버 수요,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오면 국내 반도체 기대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지금 마이크론도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 3월달에 한 번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던 적이 있죠. 외국인들이 숏포진을 가져갔는데 왜 반등이 나왔을까요?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적 기대감을 어떻게 낼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주엔 또 뭐가 있냐면 7월 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실적으로 움직입니다.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리다가 실적으로 확정이 돼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3월 31일 날도 저점 맞춰드렸던 내용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 3월 25일 날 찍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3월 25일 날 보면 제가 저점을 기가 막히게 맞춰드렸었어요. 날짜들로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개파락 나오고 화요일까지 추가 조정 받으면 실적 발표 일주일 전이에요. 여기서 저점을 한번 찍고 여기까지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이거 3월 25일 영상 맞고요. 절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수적과 수급으로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내일과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19일부터는 앞으로 뭐 악재적인 큰 뉴스가 일단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삼성전자니까 일단은 7월 초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그리고 단기적인 저점, 그리고 신규 진입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제가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방에서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김 교수 네가 언제 고점을 말해줬냐? 우리 6월 2일 날 삼성전자 37만 7천 원 고점 찍어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6월 2일 날 거 한번 볼게요. 자, 6월 2일 맞고요. 삼성전자 37만 원의 차익 실현 하자고 제가 분명히 언급을 드렸어요. 37만 7천 원까지 올라갔던 거.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객관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 다른 유튜브처럼 무조건 올라간다 얘기를 못 드려요. 제가 오늘 말을 저는 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너무나도 죄송하고요. 올라갈 땐 올라간다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떨어질 땐 떨어진다고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두 번 흔들고 다시 한번 올라갈 삼성전자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추가매수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가져가시면 추가적인 폭등이 나왔을 때 남들보다 몇십 %는 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꼭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삼성이라고 꼭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이거든요.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우리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